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0월 2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다우는 0.47% 상승했고 나스닥은 0.16%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혼조세로 마감한 모습을 보면 다우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기술적 약세의 모습을 좀 보였던 것이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을 약간 흔들었던 이슈 중에 하나는 아펙 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태에서 트럼프가 중국의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겠다, 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오늘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죠. 그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좀 많이 빠진 상황이죠. 그리고 다우는 지금 실적 시즌 맞이해서 코카콜라, 3M, 제너럴 모터스 이런 종목들이 실적 호조를 보면서 시장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적 시즌에 영향을 받은 다우의 상승과 그 다음에 중국 시진핑과의 정상회담 불발 가능성의 나스닥의 하락, 이렇게 구분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아시겠지만 중국의 기업을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또 중국과의 협상이 잘 됐을 때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수출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이제 실적에 영향을 상당히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적 시즌이 오면서 이 부분이 좀 불안해지니까 나스닥은 좀 빠진 거고, 그다음에 실적 발표가 난 기업들은 좋은 기업들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다우는 좀 상승을 했고 나스닥 하락한 모습인데요. 다우 같은 경우도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추세대에 딱 걸려있죠. 나스닥도 추세대 근처에서의 싸움을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시아 시장의 몇 개의 나라와는 좀 다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MC 회의가 또 시장의 화두죠. 28일과 29일 날 FMC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금리 인하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연말까지 시장 금리 인하가 0.55bp, 50bp까지 할 수 있다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10월에 연준이 금리를 하는지 좀 되게 중요하죠. 특히 연준은 인플레이션에서 고용 쪽으로 눈을 돌리는 상황이라서 고용이 지금 좋지 않으면 시장은 금리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에 대한 지표도 이제 일단 봐야 되지만 지금 당장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이번 주에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의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 시장에는 그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상당히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관세 문제가 또 고용에 영향을 주면서 FMC의 문제. 그래서 이번에 아펙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결과치가 시장에는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해석도 한번 해봐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좀 보시면은 다우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 딱 걸쳐서 끝났죠. 거기서 끝났습니다. 장중에 47,125까지 갔었고요. 종가는 46,924로 끝났습니다. 47,000을 돌파하지 못하고 끝났지만 추세선에 갖다 붙이고 끝나는 모습이죠. 이 월봉상으로는 그냥 그대로죠. 후행스페 추세선 조금 더 갈 거냐 말 거냐 고민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0.09%, 그러니까 거의 뭐 강보합에서 마이너스 0.4%까지 밀렸다가 0.16% 정도로 마감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월봉으로 보면 추세선 딱 걸쳐놓고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계속해서 일정 구간 안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미국 시장의 흐름인 거고요. 이번에 뭐 아펙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중국의 관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주가가 더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요거 이제 그때 시점이 포인트가 아닐까, 뭐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근데 항상 트럼프는 계속해서 뭐 타코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것이 계속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그게 성향이죠, 성향. 트럼프의 성향이 하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다들 시장이 놀랐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예측이 좀 되는 그런 흐름도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은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향이 상당히 컸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저께 50만 2천 원. 시장에서 50만 하이닉스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50만 원 했었고요. 지금 뭐 64만 원 얘기 나오죠. 삼성전자 99,900원, 10만 전자 거의 뭐 터치하고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갔다가 삼성 하이닉스가 밀리면서 주가가 더 못 가는 뭐 그런 흐름을 좀 보였어요. 근데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장의 그 시총 비율이 약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개 합해서 900조가 넘으니까요.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가 3천조 얘기잖아요. 3천조? 3천조도 얘기하는데 거기에 삼성 하이닉스가 30%입니다. 근데 사실 그 미국의 애플이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는 4조 달러에 4조 달러. 4,500억, 4,500조, 4,500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겹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좀 그 약한 거죠. 뭐 나라 크기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한 겹을 못 따라갑니다. 시총을. 예. 그런데 시장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 버블론 얘기가 나오죠. 버블론. 예, 버블이냐 아니냐. 사실 버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보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어떤 뭐 기술적 분석사로 보시는 분 사람들은 뭐 차트,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이제 차트로 보는 게 있고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 뭐 퍼라든가 그죠? PBR라든가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 보면서 뭐 다른 나라에 비교를 하는 거죠. 일본, 대만, 뭐 미국, 그렇죠? 독일, 프랑스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저점이다. 그러니까 버블이 아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버블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뭐 시장은 이제 어떤 추세선을 긋거나 뭐 일목균형표 이런 걸 보면은 또 고점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른 부분이 그죠. 그래서 어저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고점 10만 전자 50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 저항선이 왔기 때문에 뭐 주가가 눌렸다. 뭐 이런 해석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제가 보는 기술적 분위기는 이 버블이냐 아니냐는 것은 그때그때 달라요가 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장 상황이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주가가 버블이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럴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PBR이든 퍼든 기술적 분석이든 사실은 그 당시 시장 상황이 시장의 탐욕이 더 과해졌느냐 아니었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버블이냐 아니냐를 결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AI로 엄청 많이 땡겼잖아요. 우리가 지금 AI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땡긴 것처럼 이제 그런 분위기가 정말 시장에 과열됐느냐 안 됐느냐, 그렇죠? 투자가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때에 무슨 사건이 있느냐. 지금 사실 미국에는 셧다운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관세 문제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트럼프의 모습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고용에 문제가 생기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가, 할 거라는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는 이런 모습도 있고, 그래서 악재가 수두룩해요. 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 때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움에 붙어가지고 문제가 됐던 시간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이 뭐 하마스와 분쟁에 의해서 가자 지구를 점령하는 모습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어요. 근데 주가는 갔잖아요. 그게 뭐냐면 심리적 상태,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심리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시점에 그 모습이 과열이냐 아니냐 여기에 싸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부분을 따진다면 우리나라는 아직 과열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과열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그 상황이 됐을 때 기술적 분석과 상황이 변화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표만 보는 거, 기본적 분석만 보는 것도 위험하고 기술적 분석만 보는 것도 위험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에서 투자자를 인식하는 것과 그 시점에 시장에 돌아가는 형국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는 해석도 좀 되는 부분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대한 이슈가 주가를 끌어올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된 이유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책 이슈잖아요. 그래서 규제를 풀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이끌었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미국이 조금만 오르면 많이 올라버리는 뭐 그런 형국의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 어저께 삼성 하이닉스가 역사적 고점을 찍은 거에 대한 부담감, 그렇죠?
그게 주가를 약간 누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시장에 돌아가는 형국으로 봐가지고는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된, 그러니까 버블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다라는 해석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런 표현을 안 썼지만 3640 꼭지점을 주면서도 과거에는 제가 여기를 완전 꼭지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지금은 그런 말 못한다 얘기했죠.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어저께 우리나라 그 골드원도 무슨 대응이 좀 있긴 했었죠. 여러 번 대응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대응적 영역으로 시장 접근이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